자, 저번에 윤석열 인수위가 선관위 좀 만납시다 했는데 선관위가 거절했어. 거절했죠. 이유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립성 훼손의 문제가 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입니다. 국회, 법원 이런 데처럼 헌법기관이에요. 윤석열 인수위 업무 보고 대상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선관위한테 잠깐만 면담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선관위는 됐거든 그랬는데 공수처는 만났어요. 공수처 자체가 임명권자는 대통령이긴 하지만 사실상 헌법기관에 가까워요. 헌법기관이라 보긴 좀 어렵지만. 그래서 인수위가 김진욱 처장을 사퇴해라 이런 짓을 해서 저는 이것 자체가요 탄핵감이에요. 끌어내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만약에 이랬다면 탄핵감이라고. 근데 얘들이 점령군이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지를 모르고 저러는 거야. 이용호가 그랬지. 김진욱 공수처장의 거취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국민 여론이 있다고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요 말은 돌려 이야기했지만 저번에 김호수 검찰총장에 대해서 권성동이 거취 표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공수처장은 임기가 있어. 근데 이용호가 공수처장의 거취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 존나게 돌리네. 그냥 사퇴하라고 해 이 새끼야. 짜증나 죽겠네. 국민적 여론이 있다. 그러면 윤석열이 지금 역대 당선자 중에 가장 낮은 지지율을 보이는 것도 국민적 여론이잖아요. 여론 개소리하고 자빠졌어. 아니 도대체 이 국민적 여론의 여론조사는 어디서 하셨는지 일단 그것부터 출처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도 마음에 안 들기는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인수위 내에서 이게 또 국민 여론이라고 네. 생각할 거고 네. 어떻게 공수처라고 하는 것이 모든 국민 입맛을 다 맞춰요. 공수처가 출범하자마자 첫 번째 수사한 게 조희연 교육감 수사 아니었어? 그쵸. 맞습니다. 우리한테 유리하게 수사했다고 볼 수 없고요. 볼수 없죠. 지금 공수처가 윤석열 수사하고 있긴 하지만 결과물 하나 나온 게 없어서 공수처가 검찰 눈치 보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참고 있어. 근데 중립기관인 공수처한테 아니 업무보고 형식을 빌은 간담회 하면서 공수처장 압박하라고 하는 게 정상이냐고. 그리고 간담회뒤 브리핑을 열어서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미흡했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얘기를 했다는데 도대체 그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어떤 식으로 미흡했는지 그리고 제도적 개선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전혀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 지금 입맛대로 새로운 사람을 뽑고 싶다고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것인데 그 입맛대로 어떻게 뽑으실지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이제 공수처가 출범한 지 이제 1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사실은 정권이 바뀐 것도 처음이어가지고 설레라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대통령 인수위원회라는 곳이 뭐 의회는 아니니까 차기 정부를 이끌는 밑그림을 그릴 곳인데 그런 곳에서 만약에 공수처 같은 곳에 간담회를 요구했다면 처음 있는 일이고 선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법의 독립성이나 중립성이 보장되어 있는 곳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논의를 하고 만나서 얘기를 할지 말지를 판단을 했어야 된다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큰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점령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점령군 이상의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자기네들 수장을 지금 조사하고 있는 기관에 들어가서 수장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돌려서 말하는 자세를 보면 점령군 이상의 짓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좀 관심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수위하고 간담회는 정말 부적절한 만남이에요. 그런 노래 제목이 하나 있지 않았나요?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 잘못된 만남. 그거야.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되는 만나는 것 자체가 압박이잖아요. 그렇죠. 임명권자가 대통령이지만 문재인 대통령 때 이 공수처 법을 보면 공수처법 제3조 2항 그리고 3항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였어요. 공수처의 독립성을 위해 대통령이나 대통령 비서실 공무원은 공수처 사무에 관해 업무 보고나 자료 제출 요구, 지시, 의견 제시, 협의 그 밖의 직무 수행에 관여하는 일체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임명권자는 대통령이지만 사실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장이기도 하고 국가의 대표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대법원장도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임명한 이후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잖아요. 박근혜 때까지는 안 그랬잖아요. 박근혜가 대법원장을 쥐락펴락하면서 서로 딜을 했었잖아.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게 이제 문 대통령이 말하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 시스템 민주주의를 말하는 건데 임명은 내가 했지만
공수처법 3조에 대통령이나 대통령 비서실 공무원은 공수처 사무에 관해 업무 보고나 자료 제출 요구, 지시, 의견 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 수행에 관하냐는 일체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초월적이고 월권적인 행위가 한두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집무실 이전부터 예비비 요구부터 지금 이것도 완전히 초월적인 행위죠. 그러니까, 그 대한변협에서 추천받았던 공수처장 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니 도대체 인수위는 무엇이 무서운 것인지.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가 지금 어디 윤 단성인한테 5건을 혐의를 한 것이 무서운 것인지 아니면 어떤 흉계를 꾸미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검찰 공화국을 만들기 위해서 밑자락을 까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본인들이 뭔가를 해 드시기 위해서 밑자락을 까시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공수처가요 윤석열 수사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뭘 뭐 하고 결과 있어요? 나온 게 있어요? 그걸 거야, 그죠? 수사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지는 아유, 진짜.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그 지랄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임기 보장해 준 게 문 대통령입니다. 문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하면서 인정해 줬잖아요. 네. 그래 놓고 지는 와가지고 중립기관이어야 될 공수처의 사실상의 업무 보고를 받고 자빠졌어. 간담회면은 그 이용호 인수위 간사 저기 국민의당에 있다가 저쪽으로 넘어가신 그 유명한 분 네, 맞습니다. 임실 남원 순창. 손창 예. 이분이 무슨 점령군처럼 가가지고 공수처장 물러나라고 하는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 이것만으로 탄핵감이라니까요. 만약 이재명 당선자가 이런 일을 했다면 어떻게 했겠냐고 정권이 요걸 평이하게 보도할 사안입니까? 언론이? 맞습니다. 부적절이란 말 자체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예. 이제 그나마 다행인 것은 간담회 자리에 일단 언론 기사를 보면 김진욱 처장은 직접 나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 차장을 보내서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더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은 왜 공수처가 만들어졌는지 정말 검찰 독재 맞고 검찰 공화국 맞자고 만들어진 건데 그런 역사적 소명 의식을 분명히 갖고 있는 공수처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진짜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새끼 내가 때리거나 내가 욕하는 거는 괜찮은데 남이 욕하는 건 못 참는 것처럼 진짜 공수처가 그동안 많이 한게 못했잖아요. 한 게 없어서. 그래서 저 화가 나긴 하지만 이럴 때는 진짜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어도 당신들이 그렇게 뭐라고 할 정도로 공수처가 못하진 않은 것 같은데 본인들 이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할 일이 정말 더 중요하고 더 커졌으니까 정말 국민들이 눈 뜨고 공수처를 지킬 수 있도록 좀 힘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뭐 관련해 가지고 박홍근 원내대표가 아까 그 일본에 관련해서 저런 것을 입장 표명 안 하면 안 된다. 역사 의식이 부재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박홍근 원내대표 연일 전 잘하고 있다고 보는데 집무실 이전 예산은 국회 심의를 네. 받아야 된다. 그리고 법적 근거도 필요하다. 이게 정확하게 따박따박 법과 원칙대로 하면 돼요. 네. 그렇죠. 지금 얘네들이 하는 짓이 다 월권이잖아요. 네. 용산 집무실 이전은 월권, 공수처 만나는 것도 월권. 그럼 이 상황에서 법적 근거도 없는 거, 그 예산을 통과시키려면 국회에 심의를 받아야 된다. 근데 이게 뭐 예비비 쓰네 뭐네 해갖고 지금 슬쩍 넘어가려고 하잖아. 이게 민주당이 지금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죠. 점령군한테 뭐 다 내주듯이 막 법적 근거도 없이国家 열쇠 다 내주고 이런 거 못해. 하면 안 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진짜로 전 속으로 약간 속 시원한 뭐 내용이다 생각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우리는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다만 선례를 만들어야 되니까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서 관련돼서 예산을 집행을 하겠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한마디로 당신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해. 우리가 법적으로 제대로 돼서 도와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이다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제일 웃겼던 게 그거였어요. 그 윤석열 당선인이 나와가지고 조감도를 놓고 막 브리핑을 하면서 종이 한 장을 들고 예산서라고 하면서 기재부에서 만들어줬다고 네. 했잖아요. 그때 제일 웃겼어요. 저 기재부에서 그렇게 그 이삿짐 그 견적서를 내줄 일이 없는 거고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건데 그걸 마치 사실인 양 그거부터 틀렸잖아요. 네. 그 지금 이대로 나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나하나 따박따박. 저는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가 예산이 국회를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거는 당연한 말이기 때문에 좀 더 정확히 얘기를 하면 윤석열 당선자가 청와대 집무실을 옮기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왜냐하면 국회 심의도 없이 옮기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무시하는 처사다라고 워딩을 하는 게 더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이 말은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청와대나 집무실 설치에 관한 법률이 없더라고요. 어떤 근거법에 이게 청와대를 어디에 설치해야 된다는 근거법이 없어요. 예를 들면 대법원 같은 경우는 법원 조직법에 대법원을 서울특별시에 둬야 된다 이런 근거 조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청와대 집무실 관련해서는 그거를 어떻게 설치해야 된다 이런 조항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관련해서 명확하게 법으로서 만들어 놓아야 이거를 어떻게 이전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논란 없이 진행할 수 있겠다라는 이 생각이 변호사님 들었습니다. 근데 관습법이라는 게 있지 아, 않습니까? 관습법. 그 아이고, 청와대가 맞아요. 대통령 비서실이었고 집무실이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청와대라는 어떤 정식 그러니까 새로운 정식? 법을 네. 만들어야 되는 그렇죠. 거죠. 예, 그 대법원 뭐 서울 이 법은요. 최근에 김두관 의원이 법 발의를 했어요. 네. 서울에 두는 것을 확정하는 그 법 없애는. 이전 법안 예, 발의했죠. 예. 자, 어쨌건 민주당이 박홍근 원내대표한테 힘을 많이 실어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석열을 견제하는 방법. 윤석열이 아무리 뭘 하려고 해도 국회가 도와줄 것만 도와주고 그렇죠. 끌려가서는 안 되고 네. 뭐 공수처 뭐 사실상의 업무 보고를 면담하듯이 하는 건 절대 우리는 못해. 우리는 니들보다 덩치가 훨씬 큰 국회는 우리 거야 같은 전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채널 구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58.4만 명에 7명 남았습니다.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이 좀 구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제명인의 마을 지금 어떻게 됐나? 아까 단독으로 전해드렸었는데 17만 명. 17만 명 코앞에 와 있다고 제가 지금 그 단독도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요. 제명인의 마을 지금 헐 넘었나요? 16만 9,879명 현재. 자, 몇 자리 17만 안 명 남았어. 코앞인데 두 개 해주셔야 돼요. 양쪽에 왼쪽에 채널 구독 그리고 제명인의 마을 121명 100만 남았죠. 지금. 121명. 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꼭 해주세요. 꼭.